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윤 매니저입니다. 오늘 시장의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 이제 갑자기 오후 2시부터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그동안 오전장에 올랐던 모든 상승폭을 좀 빠르게 반납을 했었는데요. 뭐 일각에서는 뭐 반대매매 추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냐. 보통 이제 2시부터 이 스탁놓은 반대매매 물량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소화를 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뭐 신용장고나 이런 부분들도 감소되는 부분들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뭐 어제에 대한 이런 갑자기 오후장 들어가지고 지수가 빠졌던 부분들은 뭐 글로벌 증시의 흐름하고는 좀 무관하게 수급적인 이슈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이 나와줬던 거는 사실 어제 올랐어야 됐던 부분들에 대한 소화도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생생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자동차 산업 이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전기차나 이런 수소차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었다면은 사실 이제부터는 그 다음 단계를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이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잠시 뒤에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우선은 리뷰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 한 종목씩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이센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달에도 편입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또 이번 달에 재공략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난달 종목을 또 이번 달까지 가지고 왔던 상황입니다. 자, 주가 이 관련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혈당을 측정하는 그 부분을 좀 생산하고 있는 이런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하고 주가 흐름이 사실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인벤티지랩이나 뭐 펩트론 그리고 뭐 대원제약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이 종목도 같이 그 흐름에 편성하는 모습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늘 장중에 이 종목이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VI 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헬스케어에 이 혈당 측정하는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파트너사 협력에 대한 이슈가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초쯤에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던 또 종목이기도 한데요. 자, 오늘 장중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이 카카오 헬스케어가 뭐 아이센스에 대한 뭐 인수를 뭐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관련된 기사가 나와주면서 장중에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차트도 한번 추후에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런 이 인벤티지랩과 뭐 지금 일라일릴리의 주가도 지난밤에 미국장에서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요. 일라일릴리 같은 이런 헬스케어, 뭐 바이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다른 업종 대비해서 좀 버텼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은 다시 한번 이런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일정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연계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거래량도 지금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324%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각 기준이 1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은 거래량은 전일 대비해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이상에서는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주요 기술적 저항인 뭐 5일선이나 11선 종가 부근 종가가 그 상단에서 또 마감이 된다면 뭐 기술적으로도 이제 추세 전환은 한 번은 좀 시도할 자리가 되지 않았나.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계속해서 전략 유지하고 추후에 이제 1차 목표가 도달했었을 때 뭐 2차 볼지 아니면 뭐 거기서 정리할지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종목들 많습니다. 뭐 사실 뭐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뭐 제가 이전부터 사실 오비고라는 종목 뭐 이런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으로서 바닥주다라고 해가지고 공개 방송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최근에 오비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LG U+ 관련해가지고 또 이슈가 부각받았고 또 오늘 또 이 SDV라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쪽 관련해가지고 이 자율주행 테마로도 엮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퓨런티어도 충분히 지금 정도의 자리도 여전히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이제 가짜 뉴스 관련해가지고 좀 그 당시에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편입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마이너스 5% 정도의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가짜뉴스 관련된 뭐 이런 이슈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1차 목표가 체결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히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된 이슈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오늘 뭐 이런 통상 교섭 본부장인가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 협력 논의 또 이런 일정 모멘텀도 있는 만큼 뭐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뭐 개별 테마 장세가 다시 한번 또 집중이 됐을 때는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대바이오도 제가 이제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 내에서 계속해서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뭐 아직 안 보다 보신 분들은 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이제 리뷰가 좀 길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18만 2,400원이고요. 종목명은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입니다. 자, 현대차그룹 이제 SI 전문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래 모빌리티의 균형추가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뭐 SDV가 뭐냐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베이클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성능 향상을 하거나 기능을 조금 더 개선시켰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품들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카메라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요. 또 실제로 이 테슬라 자동차도 FSD라는 어떻게 보면 이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런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우리가 굳이 정비소를 가지 않더라도 이 성능 개선할 수 있는 그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자동차도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현대오토에버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SDV 관련된 종목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결국에 이 내비게이션 탑재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내비게이션 사실 이 차량용에 미리 차량에 장착된 내비게이션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다른 업체의 제품을 사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차량 내에다가 설치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워낙 이제 기술 발전이나 전반적인 뭐 GPS 기술의 이런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내장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내장용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활용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탑재율에 대한 부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미래 모빌리티 뭐 핵심 뭐 SDV 관련해서 뭐 관련된 뭐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기술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정도 또 고점 대비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고요.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그 SDV라는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 자동차 시장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 시장 규모가 뭐 기하급수로 증가하거나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본다면은 그 성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현대차에서 2025년도까지 이후부터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완성차에 대한 부분들을 SDV로 다 전환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획도 있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관련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도 이 SDV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전환 시도를 앞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부각을 받는다면은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 실적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은 뭐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내비게이션 탑재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런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ASP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미국 9월 수출 쪽 관련해서 상당히 또 좋은 지표가 나와주고 있고요.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 방어 업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뭐 물론 최근에 조금은 다시 고점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충분히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대차가 준비 중인 비밀병기 정체는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 CES 2024 CES가 내년 1월이라서 아직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받기에는 한 3달 정도 이상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대차가 이 PBV와 SDV라는 이런 관련된 제품을 앞으로 좀 선보일 것이다. 뭐 최초로 선보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차, 여기도 기사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특히나 SDV 관련된 시장의 성장,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SDV, 소프트웨어 자동차로 지금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올해 신년사에서도 현대차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저도 이제 자동차 부품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자동차 또 그리고 SDV 관련해서 가장 핵심 수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어떤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화신이나 성호하이텍 또 그리고 서현이와 같은 자동차 또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다시 한번 자동차 섹터가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과 같이 동반 상승하는지, 아니면은 그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고 있는 건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까 이제 경기 방어 업종 역할을 은근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잘 팔았단 말이죠. 근데 그 미국에서 지금 경기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국 미국의 이 소비 여력 자체가 감소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소비력이 감소했다라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 나와줄 수 있고요. 그럼 자동차가 덜 팔릴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가 둔화된다라는 부분들이 본다면 또 금리의 상승 요인이 아니라 우리 하락 요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은근히 경기 방어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최근에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 쪽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사실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장품 관련된 이슈를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런 상환이 또 시작이 되게 된다면은 또 그거 관련해서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수가 앞으로 시장에 올라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상황이라면은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쪽은 조금은 상방이 좀 제한되어 있지 않을까, 시장의 방향성 약간은 무관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서, 이왕이면 그 자동차 산업 내에서 새롭게 개화되고 있는 그 SDV 관련된 차량용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19만 원이고요. 그 손절가는 16만 4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